안녕하세요. 북꼬미TV KMK입니다. 부동산을 움직인 한 주 빅샷3 북꼬미의 보이는 시장편, 한 주에 시장에서 충격파를 줄 수 있는 이슈 3가지를 잡아서 여러분에게 먹기 좋게 발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움직이는 변수를 늘 포착해야 한다. 그래서 움직여야 한다. 좋은 맥락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게 KMK 지론입니다. 정부의 홍수 속에서 큐레이팅하여 구독자 여러분에게 알곡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부동산 빅샷3 살펴보기 전에 먼저 부동산 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3.5%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지난 4월 11일 2월달에 연이어서 동결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동결된 제스처 움직임을 어떻게 읽고 있냐면 이제 긴축의 시대는 끝났다. 유동성 장세, 완화된 어떤 시장의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항상 열려 있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집값 부담이 여전히 상존하고 아파트, 주택에 대한 미분양 적체가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건설사 PF 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는 위험성, 그래서 금융시장 환경은 그렇게 썩 밝지 않다라는 것들,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다는 거 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준의 5월 FOMC 회의에서 연준금리가 베이비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금리차와 격차가 확대될 경우 환율 유출의 위험성, 그래서 환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여건들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한은에서도 어떻게 제스처를 취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한은 항상 보수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그것과 다른 흐름으로 지금 읽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기준금리를 떠받치고 있는 변수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금 4.2%, 4% 초반대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만 하더라도 5%, 6%대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였는데 어느 정도 방어적인 제스처를 취해서 안정적인 4% 초반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제 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 1.3% 수치를 보이고 있고, 올해 초 경제 성장 전망치, 2월 전망치죠. 그것보다 지금 3월달 예측한 전망치는 또 소폭 하이한 1.6%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성장률이 둔화될 거라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다. 대외 수출의 가장 큰 품목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대외 여건이 좋지 않고, 여기 지금 경상수지만 보더라도 지금 5억 1,800만 달러가 지금 적자 상태입니다. 이렇게 국내 반도체 여건과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나타나는 경제 성장에 좋은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들이 지금 성장 전망치에도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율은 지금 연준의 금리 차이도 불구하고 1,200원대 후반에서 1,300원대 초반으로 그런 어떤 금리 격차에도 불구하고 다소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유동성, 지금 시중의 통화량 평균 잔액은 3,800조 원, 4.1% 증가한 상황입니다. 시중금리 살펴보겠습니다. 국고채 3년물이 3.267%, 그리고 CD 유통 수익률 91일 물이 지금 3.49% 보여지고 있고, 회사채 AA- 등급 수익률이 4.083%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중금리는 지금 기준금리가 3.5%라는 것을 봤을 때 단기금리로 볼 수 있는 국고채 금리와 CD 금리가 그것보다는 낮은 단계에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시장이 긍정적인 좀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 지수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지수 중에 집가 변동률, 전국 집가 변동률은 2월 기준으로 0.021% 하락했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봤을 때 0.024%, 전국 변동률보다는 더 크게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 집가가 더 큰 움직임, 하방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93.5 3월 기준,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는 88.3, 연립 다세대 전세 가격 지수는 99.9, 전세 가격 지수가 아파트보다는 더 높죠. 그 다음에 빅샷 1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움직인 세 가지 빅샷 중에 첫 번째, 전세 사기 빌라왕 파동 꼽을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죠. 빌라왕 사기 사건, 연이어 3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빼앗아간 질 나쁜 이슈입니다. 전세 사기 사건 그 원인으로 어떤 것을 꼽을 수 있겠느냐? 첫 번째, 무자본 갭 투자의 원인을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세가하고 매매가하고 거의 차이 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택을 구입할 때 전세금으로 그 금액을 충당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본은 전혀 투입하지 않고 타인 자본, 그러니까 전세금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대신 투자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주택 투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여건이 마련된 거라고, 경제적인 어떤 파이프라인으로 전세금이 투입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전세 사기 행각.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는 중개를 할 때 전세 지금 매매가의 현황들을 좀 낮게 아마 설명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분양시장에서도 감정평가사들이 분양가를 산정을 할 때 그 지금 시세보다 더 높게 산정을 함으로 인해서 세입자나 수부장자들이 이런 어떤 시장의 위험적인 요소를 인지하지 못하고 투자를 하거나 전세 계약은 맺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세 사기 행각이 조장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가율이 100%로 맞춰져 있어서 지금은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개정이 돼서 90% 낮아졌는데, 더 강화가 됐는데, 예전에는 100%, 그래서 전세가하고 매매가하고 같은 경우 깡통 전세에서도 보증 인정이 됐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안심하고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전세 사기가 더 횡행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래서 무자본 갭 투자, 역전세 사기 행각, 그리고 전세 보증금 전세가의 100%가 어느 정도 전세 사기를 부추겼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전세 사기 빌라왕 파동에 나타나는 어떤 시중의 현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전세 보증금 보증 잔액이 사상 첫 100조를 돌파했다는 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반환 보증 잔액이 약 104조 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을 했고, 100조 원이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반환 보증금 잔액이 2020년 말 기준으로 63조 원, 2021년 말 기준으로 85조 원에 있다가 지난 1년 사이에 20조 원이 폭증해서 전세 보증금이 100조 원을 넘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럴드 경제 지적했죠. 이런 상황이면 전세 보증금 보험도 중단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지금 기사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어떤 전세 사기 행각으로 벌어지는 시중의 현상들,
늘어난 대출 이자 부담과 전세 사기 우려들로 인해서 전세 계약이 지금 계속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67%에서 60%, 지금 최근에는 54%까지 전세 계약 비중이 점차 굉장히 급격한 하향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 데이터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세 사기 빌라왕 파동으로 인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지원 부분에서는 피해 임차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리 대출 마련했습니다. 보증금 요건은 3억 원까지 완화하고 대출 한도도 2억 4천만 원까지 높여놨습니다. 그리고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한 임차인에게는 1%에서 2%까지 대환을 해준다는 계획입니다. 법률적인 지원 부분에서는 피해자에게 거주 중인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은 경우에는 우선 매수권을 인정해줘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특례를 입법으로 충분히 근거를 마련을 해서 전세 피해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거고, 청약시에도 무주택자로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요인이 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건데, 어느 정도 요건이 있죠. 공시주가 3억 원 이하, 그리고 지방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만, 그리고 전용 면적이 85제곱평방미터 이하의 규모의 주택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보증금 반환 절차도 간소화하고 단축해서 법률적인 지원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파동 굉장히 악질적인 사건인데, 지속적으로 지금 LH의 매입 주택으로 이 전세 사기를 맞은 주택들을 매입해서 기존 세입자들이 지속적으로 거주 안정성을 확보해 놓겠다는 어떤 추가적인 대책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도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브리핑은 빅샷3 이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빅샷3 중에 두 번째 빅샷2, 자금 조달 지수 4월달 78에서 66 빡빡해지고 있다. 약 12% 하락했습니다. 건설 업체들이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지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근 발표한 동향 브리핑에서 국내 총 미분양 주택은 7만 5,400가구로 2021년 9월 1만 3천 가구에서 약 1년 6개월 만에 5.5배 미분양 주택이 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 미분양 주택, 미분양이 안 될 경우에 공급되지 않는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좋겠지만, 항상 부동산은 금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설업계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인해서 사업 자금을 마련했던 건설업계들은 이 미분양이 적체되고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건설 자금이 수요되지 않고 대출 채권들이 부실화됨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경색되고, 금융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악성 채권으로 금융시장의 무리를 굉장히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인들을 굉장히 지금 눈여겨보는 이슈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PF 대출 지금 사업자 부실 채권으로 만약에 이제 굉장히 악성 채권으로 시장이 풀릴 경우에 금융적인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부동산 시장에 또 한 번의 악성 요인으로 작용이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할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은도 이 PF 대출 시장을 눈여겨보고 기준금리에 대한 향후 스텝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아마 예의주시하고 있을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빅샷3 세 번째, 주택담보대출 4월 16일자 최저금리가 3%대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 주담대 주택소비금융이라고 대표적인 금리
금리가 3%대로 형성이 돼 있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이제 시장이 완화적인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어떤 대표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월과 4월달 두 차례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에 기준금리 인상 행보가 끝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담대에도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한 이제 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은행의 채권 금리, 그러니까 뭐 CD 유통 수익률, RP, 그리고 예적금 금리, 이런 어떤 대출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이 자체적으로 붙이는 개별적인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가상 금리를 이제 적극적으로 내리면서 채권 금리보다 더 큰 하락폭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인데, 이 가상금리도 은행의 적극적인 어떤 금리 인하 제스처에 맞물려서 인하폭을 크게 가져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KB금융은행 등 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를 보시면 지금 4%대에서 3%대 3월달 지금 큰 폭의 하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이미 기준금리에 앞서서 낙관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들을 지금 주담대 대출 금리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소비금융의 대표적인 금리 중에 하나인데, 시장에서는 이제 다양한 어떤 움직임들이 있겠죠. 시장의 유동성들이 확보될 수 공급될 수 있겠고, 그리고 투기 심리라든지 투자 심리들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투자의 움직임들도 아마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번 주에 세 가지 짚어드렸습니다. 첫 번째, 전세 사기 파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금융적, 법률적인 지원책이 나오고 있고, 이 전세 사기 파동으로 인해서 전세 비준 계약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전세에 대한 어떤, 특히 이제 4세대 연립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시장에서는 지금 위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금 조달 지수가 떨어짐으로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PF 자금으로 조달한 어떤 금융적인 환경들이 나빠짐으로 인해서 향후 자금 경색으로 인해 금융적인 어려움까지 줄 수 있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담대 대출 금리가 3%대로 떨어졌다는 것, 그래서 시중에 유동자금이 풀리고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고 그리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요. 유동적인 흐름들이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빅샷 3 세 가지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KMK는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늘 움직이는 변수들에 대하여 이슈를 잡아서 세 가지로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주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KMK 여기까지 빅샷 3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